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어제 저녁 6시 부동산 커뮤니티가 뜨거워졌습니다. 바로 집값 급락에 10억 초과주택, 주택담보대출의 금지 족쇄가 풀린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죠. 자, 지난 금요일날 저희가 잠실 엘스의 7억 하락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최근 심상치 않은 부동산 시장 급락 상황에 그 급락을 방지하고자 정부의 대응이 나온 것인가,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을 했죠.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되시기 바랍니다. 1월 오후 6시에요. 경제신문 두 곳에서 단독 보도가 나와요.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담보대출 규제가 이르면 이번 달 초부터 해제가 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디서 나온 소식이냐, 어디서 나온 소스냐?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서 나왔대요. 그래서 추석 끝나면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다는 내용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규제지역 해제 방안도 추가로 발표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후속 보도로 어떻게 나왔다? 가계부채 증가 부담에도 부동산 경착륙된 더 큰 경제 쇼크가 있기 때문에 특단 처방한다는 후속 보도까지 같이 나왔어요. 자, 이 내용은요, 다음 포털에까지 이 기사가 메인에 등록이 떡 하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 주택담보대출 금지 기준인 15억 원 완화 검토란 내용이었죠. 자, 근데 보도자료를 접했을 때 저희 느낌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벌써? 두 번째는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이게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계속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특히 규제지역 관련해서 원래는 국토부 장관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8월 16일 날 안정세가 확고한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해제 등을 포함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 그러면은 10억 초과주택 대출 규제 풀어주나 보다. 그리고 규제지역 추가 해제 진행되나 보다. 좀 앞서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예상은 어느 정도 하고 있었죠. 근데 좀 빨랐다는 겁니다. 자, 이 와중에 잠실 지역 중심의 하락세가 주말 사이에 화제가 됐어요. 근데 이 지역 잘 뜯어보면은 이게 하락에 브레이크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은 투자자는 일단 접근이 안 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서 거래가 불가능해요. 실거주 목적 2년 이상 거주할 사람들만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서 매수가 가능하네. 그러면은 실수자가 사주면 되잖아. 일단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고요. 신용대출 사용도 제한이 됩니다. 지금 1억 원 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규제지역의 주택을 1년 이내에 사는 것이 제한돼 있죠. 게다가 이런 초고가 주택은요, 기존 주택을 처분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데 지금 12억 이하 주택이 거래 실종에다가 급락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하락에 대한 방패막이 없이 급락세로 전환해서 이거에 대한 대응이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요, 영상으로 제작하는 와중에 기재부에서 즉각 부인하는 보도 설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부동산 규제 추가 정상화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하거나 결정한 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아예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협의 과정 자체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정부의 입장은 부동산 제도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추진 중에 있으나 언론에 보도한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즉각 보도자료를 일요일 저녁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근데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만약에 정부에서 진짜 심각한 집값 폭락이 일어나잖아요. 규제를 빨리 풀 거예요. 왜냐면은 저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게 단기간 내에 너무 급락해 버리면 그 충격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 정도 폭락하면 이제 막긴 막아야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투자자들한테 주택을 사도록 규제를 대부분 풀어주겠죠. 문제는 지금이 그런 상황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잠실 지역 하락 소식은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서초나 강남 지역 상당수가 여전히 작년 최고가에 근접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지역이 상당수 많은 상황에서 수요 확대 정책을 세우기에는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도 아직까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라 보지 않는 부분이죠. 집값 폭락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2021년 초가격이라는 겁니다. 자, 특히 이번 정부에서 의외의 모습이 바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입니다. 자, 이분 대표적인 시장주의자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규제 완화론자였어요. 취임하자마자 조세 정책과 대출 정책에 대해서 파격적인 완화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보면은 대출 정책은 굉장히 엄격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요, 언론과 시장에서 계속 요구했던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DSR 규제, 이거 풀어줘야 무주택자들이 집 마음 놓고 산다, 이런 논리로 계속 기사 나왔는데 꿈쩍도 안 했고요. 1억 이상 신용대출 보유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 매수 제한도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또한 LTV 규제도 바뀐 게 없다는 부분이죠. 어느 것 하나 들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대출 규제 풀어준 거는요, 무주택 실소자하고 갈아타는 실소자의 대출 규제만 완화해줬습니다. 아시다시피 무주택 실소자는 최대 6억 한도로 LTV 80%까지 적용했고, 소득 제한이나 주택 가액 요건 다 없애버리긴 했어요. 그리고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고 거주 의무도 폐지해줬습니다. 딱 이것까지만 풀어줬어요. 이거는 공약사항이었거든요. 자, 왜 섣부르게 대출 규제를 풀어주기 어려웠을까? 일단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와 금리 인상 시기에 섣부른 대출 규제 완화가 어렵지 않을까?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 104.3%거든요. 근데 여전히 가계부채는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그 늘어나는 비율은 크게 감소됐지만 여전히 늘어나는 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게다가 지금 금리 인상 시기잖아요. 너무 빠르게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대출을 늘리는 정책을 세우기는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죠. 자,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기재부 발표 이후에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야, 이대로 폭락하라고 방치하는 거냐? 그런데 솔직히 규제는 안 풀렸지만요,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이 좀 솔직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대못 규제 중 하나인 15억 초과 주택의 대출 금지, 정확하게는 투기과열지구의 15억 초과 아파트의 LTV 제로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좀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얘는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때 발표가 된 겁니다. 거의 3년 가까이 된 규제라는 부분이죠. 문제는 이 규제가 나오고 10억 초과 아파트 어떻게 됐죠?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2022년 4월에 보면요, 강남 3구의 평균 매매 가격이 20억 수준이 돼요. 즉 10억 초과 주택이라고 수요가 떨어지거나 가격이 하락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야,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도 80억 넘는 아파트가 생겼다는 부분입니다. 10억 초과 부동산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이 10억 초과 주택 시장은요, 투자자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부분이죠. 그게 어디서 나타난다? 이번에 압구정이나 잠실 등을 토지거래 허국으로 지정했잖아요. 그러면서 실거주 목적으로 2년 이상 거주할 사람만 거래를 허가해줬더니 어떻게 됐다? 최고 거래가 95% 감소했더라. 7분의 1 토막으로 거래량이 줄어든 게 나타난 거예요. 대부분 갭 투자자들이 사고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의 10억 초과 아파트의 대출이 다시 시작된다고 실수요자들이 많이 살 수 있을까? 그걸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실수요자 비율이 적었고, 실수요자들이 이번에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다 하더라도 한 가지 규제를 더 생각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투기과열지구는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가 20%가 적용되고 9억 이하분에 대해서는 40%가 적용돼요. 그러면은 실제 이 10억 초과주택 LTV가 제로로 잡혔다 치더라도 계산해 보면은 17억 아파트 대출 받을 때 최대 대출 한도가 15억 4천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취득록세 감안하면 12억 정도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또한 대출금리 역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걸 자꾸 부동산 시장을 규제와 연관시켜서 상승과 하방을 얘기하면 늘 실패하는 이유가, 금리적인 부분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분,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결정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8월 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최대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10억 초과 주택도 대출이 가능해져요. 문제는 이렇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 한도가 80% 가까이 풀어졌지만 8월 거래량은 여전히 최저 수준이라는 거죠. 생각을 해봅시다. 6억 원을 대출을 받는데 대출 이자가 4.3%예요. 대출 기간을 30년으로 잡으면요, 6억 대출 받았을 때 총 상환 금액이 10억이 넘어가요. 6억을 빌렸는데 10억 내고 싶은 사람은 없다는 거죠. 즉 금리가 이렇게 높고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대출 한도를 풀어준다고 시장이 바뀔 수 있을까?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하락이 가속되는 부동산 시장이 반등을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요, 전 딱 하나로 보는 거죠. 기준금리의 연속된 인하가 나타나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금리 수준이 낮아져야 된다. 그래야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가고 그 흔히 말하는 풍선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쇼킹 부동산에서는 이 기준금리의 연속된 인하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고, 이 연속된 금리 인하를 6개월 이전에 말씀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쇼킹 부동산에서는 2023년부터 2024년 초까지 적극적인 내 집 마련 전략을 세우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야, 이렇게 하락하는 아파트 무서워서 못 사겠다는 분들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분양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 폭락에서도 살아남는 저렴한 분양가가 책정된 아파트들이 이제 쏟아지게 돼요. 분양가 상한제 주택, 민간 택지에서도 나오고 공공 택지에서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된 공급 정보와 당첨 팁 저희가 쇼킹 부동산 또 청약가부 서적에 총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당첨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공포를 가질 때 당첨되시라는 거죠.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